함께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어제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있었는데요. 시장은 상당히 큰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차분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에도 꾸준하게 이어졌고요. 원화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약박권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계속해서 이 핵 관련된 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미 예견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학습 효과가 톡톡히 발휘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북한 관련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요. 계속적으로 영향력이 감소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차 핵실험 때 2006년에 있었는데 그때 주식시장은 2.3%가량 급락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차 때는 장중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6% 이상 떨어지기는 했는데 마감 무렵에는 다 진정이 되면서 약보합선으로 마감되는 그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번 3차 때는 거의 미동도 없는 그 모습으로 안정된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점 투자자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남북 확전 여부나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 또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출렁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긴장의 끈은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다 진정이 됐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그래도 5년의 최고 수준으로 경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보성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은 첫 번째 국정연설을 갔는데요. 이 자리에 대한 관망세가 형성된 가운데 애플의 주가가 오늘 밀려나면서 나스닥 지수만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0.3%가 올라가면서 14,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4,018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고요. S&P 500 역시 0.1%가 올라가면서 1,519포인트의 거래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0.1% 조정받으면서 3,18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2기 국정연설을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 글로벌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카콜라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에 조정순이익이 주당 45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의 전망은 웃돌기는 했지만 매출액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팀 쿡 애플의 CEO 같은 경우는 연구 우선주를 발행하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상승한 업종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금융주가 0.9%대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아래쪽으로 기초소재 역시 0.7%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주의 강세 속에서 상승 상위권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가 넘는 랠리를 펼쳤고 이어서 알코아와 홈디포 등의 순으로 상승한 반면에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인 코카콜라가 가장 크게 밀려났습니다. 2%가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하락한 상위권 1위의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금융주의 강한 랠리 속에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가 0.9% 오르면서 3,686포인트 기록했고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0.3%가 올라가면서 7,660포인트를, 영국의 푸츠백 지수 역시 1% 가까이 올라가면서 6,33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G7 같은 경우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최근의 엔화 약세와 관련해서 제동을 거는 발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3,700여 명을 감원하겠다라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오늘장 8%대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부터 조금 더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의 랠리가 펼쳐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 상위권의 크레딧 아그리코를 비롯해서 BNP 파리바 등 금융주가 일제히 2에서 3%대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로레알사 역시 오늘장에서 3%가 넘는 강세를 기록한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0.3%가 올라갔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살펴봤을 때 금융주가 역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주가 1.1%가 올랐고 기술주 역시 1.6%대의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경기 민감주는 0.4%의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역시 금융 종목인 도이체방크가 2%대의 강세를 기록한 점 특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장에서 약세를 기록했던 다임러와 BMW 등 자동차주가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오늘도 약세를 기록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 역시 1%대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살펴보시면 역시 금융주가 1.5%대의 강세를 기록한 점 확인이 되고 있고 경기 민감주 역시 1.1%의 상승, 기초소재 섹터가 0.2%의 조정을 받았을 뿐 나머지 업종들이 강세를 펼친 가운데 기술주 역시 2%가 넘는 강세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감원 계획을 발표한 바클레이즈입니다. 3,700여 명을 발표하겠다는 소식이 전날장에 이미 시장에 밝혀졌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는 8%대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바클레이즈가 8.5% 상승을 기록했고 나머지 금융 종목에도 이러한 상승 흐름에 영향을 미치면서 로이스 뱅킹 그룹과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등도 나란히 4에서 5%대의 강세를 펼치면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유럽 증시는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G7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화 약세 기조와 관련해서 공동 성명을 내고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온 이후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의 환율의 흐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500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74%가 당초 시장의 전망을 웃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오늘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른 뉴욕 증시 내에서의 상승 랠리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여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장에 불거졌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우리 장에 여전한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